듣고 시작하세요. 모르지 나도. 뭐. 다른 학원에서도 오늘 틀었어. 뭘 별로야? 이 노래 좋은데. 삼점은 다는 아니야. 넌 3점 틀린 건 없을 거 아니야. 네, 3점에서 실수할까봐 3점을 3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점 안 틀려 9번 틀렸어요. 4점짜리 실수 안 했어요. 너는 실수만 줄여도 될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너 실수 좀 줄여야 돼. 너는. 내 생각에 너 실수만 줄여도 아마 네가 원하는 등급은 나올 거다 아마. 경제가 어때요? 수학, 영어 빼고 다시예요. 수학도 3 나왔잖아. 영어도 3은 나왔어요. 수학은 그래도 처음으로 3 찍었네. 여건 떨어진 거고. 응. 노래가 너무 길어요. 응, 일부러 이거 그냥 전국 다 튼 건데? 일부러. 뭐래? 다른 학원도 똑같이 틀었어요. 오늘 안 쪽팔게. 내가 너무 다른 학원 해봤는데 안 쪽팔게. 이거 다 듣고 해도 빨라. 그럼 이제 8번도 틀릴 거 있어요. 8번 틀렸으면 욕먹어야지. 미적분은 뭐뭐 들렸는데? 딱 앞에 4개 맞추고. 닭 뒤에 4개 들리고? 네. 27. 잘했네? 27, 28, 29, 30이면? 네. 27이 역광수라는 날은 역광수를 활용할 때 올라가지고. 해줬는데 내가. 해줬는데. 이해를 안 했고. 응.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다는 거네. 잘났다. 자, 잘났다. 자, 2026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해설 특강이고 1교시는 총평가 3점짜리 문제들 한 6문제 정도? 6, 7개 정도 빠르게 그냥 해설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너 알지? 너는? 뭐야? 맨날 이쯤 되면 맨날 울려 퍼지는 노래죠. 뭐 그치? 매년 이쯤 되면 울려 퍼지는 노래 소녀시대 노래인데 이 노래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노래가 그건 알죠? 2010년에 방영됐던 KBS 드라마 공부의 신의 OST입니다. 이게. 몰라. 그것까지 몰랐겠지. 왜냐? 너 그때 3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약간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노래 가사 중에 이제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 이제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이제 수학은 언제든지 역전 등급이 가능하니까 등급 역전이 가능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포기하지 마시고 알았죠? 뭐래? 수학은 이미 등급 올랐으면 됐지. 솔직히 올렸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올랐잖아. 오히려 어려운 시험인데 원점수가 올랐다 그럼 잘한 거예요. 이번에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등급 컷은 요렇죠. 지금 현재 EBS에서 저대로 확정을 했거든. 아마 거의 이대로 나올 거예요. 이번 9월 모의평가 등급은.
그래서 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통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6점이라는 건 진짜 어려웠단 소리야.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확통도 그랬거든. 이번에 확통도 좀 난이도가 좀 있었고 공통은 난이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산이 더럽게 많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을 법한 시험인 것도 맞아요. 솔직히 이번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을 법한 시험도 많고 약간 등급값 보면은 약간 좀 이번에 좀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자면 6월과 9월에 딱 중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9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져서 9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난이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시 하면 6월과 9월에 그 중간을 찾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약간 내 생각엔 지금 9월 쪽에 조금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건 정권 때문에 그래. 이건 정부의 방향성이 지금 학원 어느 정도 살려주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그래. 그건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이번에 그냥 9월에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내가 예측을 할게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 다음 거 그래서 단원별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수학 1은 진수학 로그에서 한 문제씩 나왔죠. 한 1번은 늘 나오던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로그 성질 쓰는 것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8번이었지. 그래서 로그 성질 쓰는 8번 문제 있었고 이번에 가장 특이한 거는 진수함수랑 로그 함수인데 보통은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하나 해가지고 3점짜리 하나를 내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내가지고 총 이렇게 두 개를 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래프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번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고 22번도 로그 함수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22번도 12번이랑 22번이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4점짜리 두 개가 이번에는 다 그래프로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합치면 4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단원수로는 되게 균등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약간 좀 특이점이 있는 시험지였다. 라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마찬가지 3문제가 나왔는데 뜻과 성질 이용하는 거 삼각함수의 성질 이용하는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번에 여기서 빈칸 뚫기가 나왔죠. 빈칸 채우기가 여기서 나왔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20번이잖아 그게. 그래서 이번에 빈칸 채우기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나왔는데 뭐 여기까지 둘은 나올 만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 좀 까다롭게 나왔죠. 그게 14번. 그쵸? 탄젠트.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줬고 기출에서 어느 정도 연습만 했다면 충분히 맞췄다. 그쵸?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 하나는 등비 수열 하나 해서 여기는 주관식, 여기는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쓰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쓰는 문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1, 5, 5, 총 11문제가 수학 1에서 나왔습니다. 수학 2입니다. 이번에 특이점이 굉장히 센 건 수학 2예요. 이번에 좀 많이 달랐어요, 수학 2는. 그래서 수학 2는 약간 좀 보자면 이번 시험에 가장 특이한 점은 연속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극한만 두 문제가 튀어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왜 자꾸 내신이 붙지? 수능 때는 연속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그 극한은 쉽게 낼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극한 어려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연속 문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속 이렇게 2개 나왔고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당연히 우리 도함수에 정의 쓰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고비 미분법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적선의 방정식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적선의 방정식 한 문제 쉬운 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가함수 극대역수 최대 최소 단독 문제도 19번으로 한 문제 나왔고 이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21번입니다. 그래서 21번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을 좀 중간에 섞어서 풀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답을 찾았어야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안 할 거고 파이널 할 때 풀어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21번이 방정식 부등식 활용 문제였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 이번에 특이하게 또 2문제가 나왔죠? 하나는 그냥 진짜 늘 나오던 거 나왔고 하나는 부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문자로 바꿔놓고 걔네들을 약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9번. 그래서 그게 9번이었고 정적분 한 문제 나왔고 그게 15번. 정적분 한 문제 15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늘 나오던 대로 속도와 가속도 위치와 거리가 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1단원에서 2문제, 미분에서 5문제, 그 다음 적분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분이 요즘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에 약간 힘을 많이 씻겠다라는 게 보여요. 왜? 극한과 연속 문제량도 별로 없고 개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의도적으로 문항수를 줄이고 일부러 미분이 내용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양을 늘려서 거의 모든 걸 물어보겠다라는 취지가 좀 느껴져요. 그 말은 것 미분 잘 잡는 사람이 수투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미적분을 하니까 당연히 수투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 탑5인데
오답률 탑5는 오늘 아침 기준이니까요. 아마 거의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말이 이상하게 꼬여요, 어제부터. 오늘이라 해야 되는데 올해라 하지 않나. 말이 꼬여요. 자, 오답률 5위는요. 속도, 가속도, 위치, 거리, 기억니은 디귿 문제 11번입니다. 50.1%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데? 니네 이거 못하더라고. 답답합니다. 겁나 쉬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4위는 13번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케이스 나누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 그 문제가 4위였고요. 9번은 아쉽게 여기 안 들어가요. 9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제 주변에서도 9번이 제일 많았어요. 3위가 15번 77.1%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분 문제였고, 정적분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22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로그함수 그래프를 준 게 22번이었고 정답률은 8%입니다. 92%가 틀렸고요. 대망의 1위는 21번이에요. 그래서 94.3%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1번이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22번도 만만치 않았고 나머지들은 고만고만했다라는 점. 여기까지 했을 때 나는 오늘 여기 두 개는 해드려요. 4, 5위는 해드릴 거예요. 1, 2, 3위만 파이널로 넘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4, 5위는 해드린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맞췄지? 네. 그럼 잘했어요. 야, 이거 맞췄으면 잘한 거야. 이거 맞췄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9번은 틀려? 9번 제일 쉬운데. 4점짜리 중에서 9번 제일 쉬웠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답률 탑5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첫 번째, 6월에 비해서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 9월의 포인트는 3점짜리들도 교과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갈랐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개념을 대충 읽고 문제만 주구장창 풀었냐 아니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그 개념에 입각해서 답을 도출을 했느냐 그것이 아마 이번 점수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9번이고요. 9번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고 그거 말고 3점짜리들도 몇 개 더 있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여기 있는 1번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대표적인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 3점짜리는요 그냥 교과 개념을 진짜 명확하게 이해하는 문제와 그걸 응용하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점짜리들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어렵진 않았을 텐데 다만 과연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약간 대충 겉핥기식으로만 하고 문제로만 개념을 익혔다면 그러면 여지없이 실수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9번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4점짜리들은요. 이번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았어야 되고 6월에 비해서 계산량이 많았습니다. 6월에는 계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거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들이 6월에는 좀 몇 개 있었다면 9월은 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을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결국 계산량 다시 한번 그건 연습이거든. 그러니까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냐 잘 안 돼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 5쪽, 8쪽의 문제들은요. 케이스 분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찾고 이것만 답이겠지 했다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겼지. 그게 대표적으로 13번이 그러거든요. 13번이 케이스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기찼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우려면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6월과 동일하게 기억, 니은, 디귿, 빈칸 문제가 또 부활했죠. 그러면 수능에 무조건 쟤네들은 나와 안 나와 이제는? 100% 나와요. 쟤네들은 무조건 나오고 근데 그나마 이건 이제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건데 이번 9월은 6월과 문항을 한번 비교해봐. 거의 같은 번호에 같은 요소가 출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솔직히 좀 몇 개 나올 만한 것들이 예상돼요 지금. 그래서 몇 개 나올 만한 것들이 예상되니까 그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 문제들 연습하면서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점, 3점 그리고 쉬운 4점들은 모두 맞춰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60점 이상은 확보해놓고 가라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의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60점 달성을 했다. 그럼 이번에 더 높게 잡으셔서 이제 진짜 1등급을 목표로 해서 파이널 완성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등급 목표로 파이널 완성만 하시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표정으로 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이제 될 수 있어요?
미적분까지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 3점은요. 그냥 기출문제 풀면은 예측돼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동안 나왔었던 모든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시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고요. 4점짜리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거를 토대로 그 조건을 토대로 나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답을 구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둬야지 아마 4점짜리 문제를 충분히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 잘 보려면 4점짜리를 잘 풀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어차피 푼 건데 뭘 또 풀어보려 그래. 그 다음 마지막 싫어요. 그 다음에 EBS 연계 체감률 굉장히 높아졌어요. 파이널 교재에는 EBS 연계 체감률을 좀 반영해서 그래서 EBS 문제들도 몇 개 좀 실어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핵심 문제들은 모두 다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파이널 때 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마지막 5번이 제일 중요해. 왜 안 되느냐? 기억니은 디귿은요. 지금 6월, 9월 다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수능도 무조건 뭐로 나올까? 적어요.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은 무조건 속도, 가속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만 보세요. 만약에 그거랑 연관이 없는 문제다. 무조건 걸러.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이 예전 지수로그 함수도 많이 나왔고 별의별 영역에서 다 나왔는데 그 지수로그 함수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적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진짜 미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 걸러. 쟤만 연습하세요. 내 생각에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빈칸 문제는요. 지금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다 6월에는 수열과 연계돼서 나왔고 이번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연계돼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 1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는 어느 쪽이 좀 더 나올 수 있냐면 지금 했던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워낙 지금 어렵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왜냐면은 약간 그림 그지같이 주면 그지 같잖아 진짜. 그러니까 상황 이해하고 뭐 그거를 찾아내고 뭐 그렇게 하기가 되게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빈칸을 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나는 솔직히 그걸 좀 의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처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근데 모르지. 6월처럼 이제 수요일로 다시 내줄 수도 있는지. 그래서 그건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같이 연계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수학 1에 있는 문제들만 푸세요. 그렇다고 수학적 기납법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기납법 그리고 기납적 정의 걔들은 그냥 버리시고 알겠지? 지금 문제는 대부분 다 기납법 아니면 기납적 정의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그냥 한번 연습해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는 보시되 막 거기 틀렸다 해가지고 난 이거 못하다 보다 어떡하지 이러지는 말란 소리야. 알겠죠? 좌절하지나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성질 6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솔직히 쓸데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 시험지에다 풀었어요. 어떻게 시험지를 구해가지고 이번 시험지에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6번 보세요. 6번 내용 쉬워요? 어려워요? 보면 알겠지만 6번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자, 근데 여기 6번을 보게 되면 저기 있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5분의 3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 때 각변환을 해주긴 해야 되겠지. 그럼 저기 있는 각변환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 각변환은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두 번을 해야 됩니까? 이거 두 번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코사인 A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계산을 할 때는 그래서 나는 각변환 두 번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야? 나는 저기 있는 기준각 마이너스 파이가 앞에 나오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나는 여기 있는 세타 더해준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 마이너스로 묶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그럼 나는 마이너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저기 있는 코사인은 몇 사분면으로 가겠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간 각도면 얘는 몇 사분면 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지? 4사분면 쪽으로 가겠다는 소리니까 그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냥 코사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이 180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각 예각만큼을 빼서 가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결국 180도 기준으로 예각만큼 빼는 거니까 그럼 얘가 현재 몇 사분면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2사분면으로 갔지. 그럼 얘가 2사분면으로 가니까 그럼 2사분면으로 갔을 때 얘 코사인은 플러스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를 구해준 것. 그게 지금 이제 몇 분의 몇이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이제 5분의 3이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적어도 코사인은 현재 음수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린 여기 있는 탄젠트 세타를 줬는데 그 탄젠트 또한 나는 현재 양수라니까 아니면 음수라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 종합해봐. 그러면 얘네 종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치. 얘가 그래서 세타는 제 2사분면 각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니까 그럼 제 2사분면의 각에선 누구만 플러스니?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럼 우리가 원했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사인 세타를 찾으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을 이용해서 찾으니까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가는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세타를 기준으로 나는 여기 있는 빗변이 5고 여기 있는 빗변이 3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야? 얘가 4잖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인 세타 찾으면 사인 세타는 일단 몇 분의 몇이라는 것까지는 알게 되고 5분의 4라는 거 알게 되고 얘가 현재 몇 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세타는 2사분면 각이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가 나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지. 정답해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는 맞춰야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개념 복습차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 7번 문제 볼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나오나 기대했던 학수고대했던 그 친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접선의 방정식 나오면은 어쨌든 동그라미 치는 건 접선이잖아. 그럼 접선을 보면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 나왔다 뭐부터 찾으러 가야 돼? 그렇지. 어차피 접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당연히 뭐부터 건드려야 되냐면 기울기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울기 먼저 구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누구 찾을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제 3,0에서 A 근데 여기 있는 제 3,0 곡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고 그 접선을 찾기 위해서 나는 1번은 누구 먼저 찾을 거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기울기 먼저 찾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를 찾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f x를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제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6x로 잡으면 나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 줄 수가 있게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프라임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여기는 f 프라임 얼마를 찾아주는 게 나의 목표라서 그치 f 프라임 3 그럼 3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얘네 계산하면 되겠지. 쭉쭉쭉 계산하세요. 정답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얘 길이가 얼마 남아? 맞지. 그래서 얘가 3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 그래서 y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난 여기 있는 3 x에다가 결국 우리는 더하기 k 그리고 나서 얘가 지나고 있는 점 몇 컴마 몇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렇지. 여기에 얘가 지나고 있는 점 3,0을 대입해주면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그래서 쭉 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y값 0, 2 그러면 x 3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래서 9 더하기 k가 되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네. 그래서 y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3x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3x 마이너스 9인데 얘가 현재 점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랬냐면 제가 현재 점 몇 컴마 몇을 지난데 그치. 얘가 현재 5,a를 지난다니까 이 5,a를 대입하면 정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y 대신에 a를 x 대신에 5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정답 6이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는 걸 알게 돼. 그치. 정답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귀요미 문제였습니다. 할만하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약간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 하나만 챙겨줄 테니까 그 아이디어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만 잘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 아이디어 하나만 다시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대답해봐. 한 번 대답하면은 바로 넘어갈게요. 알겠지?
대답해봐. 왜? 대답 안 하면은요? 시간 끌어야지. 자, 로그의 값이 있죠. 그럼 로그는 수개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문자계? 로그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뭘 글쎄요. 로그는 그냥 이렇게 써놔. 로그는 하나의 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로그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숫자 쓴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만약에 내가 로그 잡았어? 내가 로그 2의 4를 잡았어? 얼마야? 로그 2의 4는? 2. 그치? 여기까지는요? 자, 로그 10은 있어요. 얼마예요? 로그 10? 이거 1이지. 다시 한번 봐봐.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숫자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러니까 로그도 뭐냐? 그냥 어떤 이상한 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는 하나의 수체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저기 있는 쟤란 말이야. 그럼 로그 루트 2a지. 그럼 루트 2면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니? 루트 2는? 그래 2분의 1제곱이잖아. 2의 2분의 1제곱의 a에다가 나는 여기는 로그 그래서 나는 뭐에 뭐를 더해주냐면 2의 b를 더해.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을 때 나오게 되는 얘가 지금 제 숫자 2예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얘인데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건 뭔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게 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1이 분모로 내려가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얘가 역수가 처리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는 2 로그 2의 a가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로그 2의 a에다가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의 b를 더해준 게 나와. 그랬을 때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얘가 이제 2야. 이게 현재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결과야.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현재 1번이었고 그럼 2번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풀게 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그 2의 a랑 그 다음에 나는 로그 2의 b 제곱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의 b 제곱인데 얘를 또 바꿀 수 있지. 그럼 얘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바뀌어? 그치? 얘가 2 로그 2의 b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국 나는 여기 이렇게 로그 2의 a 더하기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럼 얘가 또 얼마라는 거냐면 얘가 7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식을 종합해보면 결국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근데 로그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로그는 하나의 숫자라고 아니면 문자라고? 숫자야. 근데 그 숫자가 뭔지 알아? 아니면 몰라? 그 숫자가 뭔지 모를 뿐이야. 그냥 하나의 숫자는 건 맞는데 숫자인 건 맞는데 그 숫자가 뭔지만 모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잡았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잡아줄 건 그럼 내가 있었던 여기는 제 로그 2의 a랑 그 다음에 로그 2의 b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또 다른 뭐 숫자 x 얘를 이렇게 y로 잡아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얘네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제 그래서 2x 더하기 y가 나는 여기 있는 2가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는 x 더하기 2y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냐면 7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도를 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연립해주면 답 나오지 않냐? 그치? 그래서 얘는 연립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연립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대로 연립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뚝 잡아줬을 때 그럼 얘 위에 거에다 2배 하면 되겠네. 그래서 4x 더하기 2y를 한 게 그래서 우리는 4.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2y를 한 게 그래서 우리는 7. 나는 얘네들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그대로 빼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3x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치? x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x가
로그 2의 a였는데 이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입니다. 됐지?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그래서 a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로그 2a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는 2의 그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얘가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는 몇 분의 몇? 얘가 그래서 2분의 1인 거를 알게 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알면 자연스럽게 y 또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8이지. 그러니까 y가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 2의 b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8을 반으로 나눠준 얘가 4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b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걸 보는 순간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b는 2의 몇 제곱이 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2의 4제곱이 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끝? 그래 얘가 16이야. 그럼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b를 구해라. 즉 2분의 1 곱하기 16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끝.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답은 그래서 3번이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할만해. 여기까지는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뭘 안 괜찮아. 자 3점짜리들만 먼저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6쪽에 16번 따위 내가 해줘야 돼? 다 필요 없고 내가 16번 따위 해줘야 돼? 이거 틀린 애 있더라 다른 학원에. 이거 틀린 애 있더라. 대입하면 되는 건데 대입 안 해가지고 지 맘대로 풀다가 틀렸어요. 17번이나 보세요. 그래서 됐죠? 난 안 해줄 거고 17번이나 보세요. 그래서 여기 17번 문제 보게 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지. 그럼 여기 봐봐라. 그럼 이 문제의 플로우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주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럼 이 문제의 흐름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큰 흐름은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준 게 누구를 줬고 그치? f'x를 줬고 나는 누구를 이용해서 뭘 찾으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문제야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f'x를 줬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f1을 줘놓고 f 몇을 찾아달라는 게 우리 최종 문제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f2를 찾으려면 여기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f'x를 가지고 f2를 찾으려면 당연히 fx 찾아야 돼 아니면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럼 fx를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럼 fx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있잖아. 이때 도함수를 도함수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과정. 이게 바로 부정적분이 아니면 정적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부정적분 해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뒤집어 주기만 하면은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실 건 바로 뭐냐면 fx 찾기야. 그래서 난 여기는 fx를 찾을 거고 그럼 fx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도함수.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있을 건데 얘를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적분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얘가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나를 잊지 말아요. 그쵸? 잊지 마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 뭐? 그래서 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같이 붙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적분상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는 f 얼마를 알려준 거야? 적분상수 찾으라고 f 얼마 알려준 거예요? 그래 f1을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1 다 집어넣으면 c 더하기 3이 되는데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돼? 그래 얘가 6이니까 그럼 c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c는 얼마가 돼? 3이 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아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fx가 완성이 되었고 그럼 fx 자체가 나는 저기 있는 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대신에 3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네? 이거지. 그럼 나는 여기서 f 얼마 찾아달라는 게 문제니까 문제는 f 얼마 찾으래요? 그럼 f2 찾아주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다 싹 다 얼마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라는 것? 2만 다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되잖아. 니 나이 마이너스 2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17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18번 가보고 19번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됐죠?
자, 18번 빨리 한번 보고 가게 되면 18번은요. 뭐 푸는 방법이야. 간단하지. 일반항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나는 일반항 말고 조금 약간 좀 혁신적인 약간 좀 신박한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그럼 내가 보여줄 신박한 방법은 왠지 약간 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될 텐데.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지 말고. 신박한 방법이 있어요. 잘 봐.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째 항과 공차 찾아가지고 저걸 찾겠죠. 너도 그랬을 거고.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여기 잘 봐. 이 A5에서 A4를 빼봐. 근데 여기는 이 A5는 누구를 두 번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 A5잖아. 그러면 A5에다가 곱하기 2 했다는 건 A5를 몇 번 더했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지? 두 번. 그럼 이거를 나는 조금 쪼개서 A5 더하기 A5 빼기 A4로 잡아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이거 뭐로 바뀌어? 그치? 이게 공차 D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 좀 바뀌면 얘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5 더하기 공차 그래서 누구의 합이라고 잡아줄 수 있냐면 공차 D라고 잡아줄 수도 있어. 근데 A5 또한 여기 있었던 이 A5 또한 우리 저기 문제에서 준 A3 가지고 찾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 A5는 A3에다가 몇 D 더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3D? A5는 A3에 몇 D 더한 거예요? 그치?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2니까 공차의 2배만큼 차이가 나겠으니까 그래서 2D 더해준 거랑 같은 거지. 그럼 다시? 그럼 여기에 D를 더하면 A3은 6이래. 그럼 6 더하기 3D야. 얘가 얼마나 소리냐면 15. 그럼 공차 바로 나오지. 그럼 넘어가면 공차 3D를 구합니다. 그럼 3D는 그래서 바로 9가 되지. 그래서 D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응. 그러면 첫째 항도 못 찾을 수 있겠는데 첫째 항 찾지 말자고. 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A11도 내가 저기 있었던 A3을 가지고 만들어도 상관 있는 거 아니면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기 때문이야. 저거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저기는 A3을 줬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3에다가 몇 D 더해주기만 하면 A11이니까. 여기에 8D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6에다가 8, 3, 24 더해주면 돼. 정답 얼마야? 끝. 30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반항을 찾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저거 가능했던 이유는 저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서 그런 거예요. 등비수열 때는 안 된다 이것도. 알겠지? 등차 수열일 때만 가능한 거다. 그 등차 수열이라서 저걸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할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8번 문제는 가볍게 좀 잘 잡아주실 수가 있었고 마지막 19번 보고 한번 쉴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19번 문제 빨리 보고 쉬자면 19번 문제는요. 맞췄어?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점 다 맞췄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췄겠지. 근데 이거는 때려 맞췄니? 아니면 정확하게 풀어서 맞췄니? 라고 한다면요. 너 이거 때려 맞췄어? 정확하게 풀어서 맞췄어? 이거 케이스 나눴어요? 네. 오, 그럼 됐어요. 이건 케이스가 나뉘어요. 그 케이스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 fx에 대해서 나는 무슨 값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 무슨 값 찾으래? 무슨 값 찾으래? 무슨 값? 극대값을 찾으라는 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 뭘 줬냐고. 극소값 줬으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아 극대극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 무조건 극대극소 찾으러 가는 거구나. 그럼 극대극소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뭐 하겠다? 저함수 미분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저함수 미분에서 만들어낸 f'x를 찾아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를 찾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는 제6x 제곱에다가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ax가 나오게 되면서 어차피 극대극소는 저기 1기도 함수가 0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0되는 점, 그래서 6으로 나눠주고 x로 묶은 그러니까 x-a가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x가 0 아니면 a가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일단은 찾아놓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없는 상태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케이스 1 이렇게 나뉘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 1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케이스 2가 생겼고
정확하게 따지면 케이스 3도 있겠지만 케이스 3는 개무시할게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3점짜리들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 사람만이 이거를 맞출 수 있었던 거야. 물론 때려 맞추려면 얘는 때려 맞추는데, 그치? 때려 맞추려면 때려 맞추긴 하는데, 그건 이제 좀 연습 많이 된 사람들이 이제 숙달되게 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 나눠보면 첫 번째 케이스 1은 당연히 A가 0보다 커도 돼요? 아니면 작아도 돼요? 케이스 1은 A가 0보다 크다야 아니면 작다야 당연히? 작아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나누라는 소리야. 그럼 케이스 2는 당연히 A가 0보다 커야 되겠어? 아니면 작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커야 되겠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왜 0인 경우는 개무시해? 극대극소가 안 되죠. 왜 안 될까? 안 되는 건 맞는데 왜 안 될까? 도함수를 그려오면 0일 때는요. 얘가 이렇게 둥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아,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 이거야?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둥근 것 같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안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0은 개무시하고 얘네 둘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봐. 이거 도함수로만 찾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이렇게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0을 잡으면 a가 0이 있고 여기 0이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0이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극소값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극소값을 찾아보세요. 케이스 1에서의 극소값은 어디일까요? A일 때 아니면 0일 때? 0일 때 극소를 갖죠.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극소값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극소값을 찾는 건 결국 우리는 F0를 구한 결국 나는 몇 A를 찾으면 되냐면 5A 찾으면 돼. 근데 그 5A가 지금 현재 얼마나 소리냐면 A란 소리잖아. 이렇게 되려면 A가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이럴 때는 A가 0일 때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얘가 0인 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패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요. 극소값을 찾으면 극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0에서 가져요? A에서 가져요? 지금은? A에서 극소를 갖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극소값을 똑같이 찾으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극소값을 똑같이 찾으면 얘는 그래서 FA 찾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가 2A 세제곱에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A 세제곱 하시고 그 다음 나는 여기 있는 5A를 더해서 만들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극소값 누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A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럼 한쪽으로 다 넘겨도 되니까 다 넘겨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냥 한쪽으로 다 넘겨주게 되면은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4A가 그래서 0이 되니까 그래서 A로 묶이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니까 그래서 A에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2 그 다음에 A 빼기 2 얘네 셋을 곱한 게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A값 3개를 일단은 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치 이렇게 3개가 되는 건 알게 되는데 그럼 이 3개 중에서 우리는 저 범위에 만족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양수 범위에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너만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범위 충족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고. 그럼 끝났네. 그럼 극대값을 구하려잖아요. 이 케이스밖에 없었던 거고. A는 2라는 걸 잡아줬을 때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가질 것이니까? 그치? 여기서 극대값을 가질 거니까 그럼 극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극대를 구한 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극대값은 결국 우리는 F 얼마 구하면 되는 거냐면 F0 구하면 되겠고 그게 바로 몇 A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F0는 몇 A다? 그치? 얘가 5A라는 걸 알게 되니까 2에다가 5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극대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는 별로 없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쉬었다가 우리는 8시부터 들어갑시다. 알겠죠? 쉬었다 갈게요.